시작해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묵비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송영길의 묵비권 허찔린 검찰입니다. 자,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9시에 들어갔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나왔다고 하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거의 13시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자, 저는 1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길래 아이고 뭔가 좀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나 보다. 검찰이 뭔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반박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랍니다. 송영길 대표 그 13시간 동안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약 200여 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200여 가지가 아니라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200페이지씩이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냐? 했던 말 또 묻고, 또 한 번 물은 말 또 묻고, 앞서서 했던 질문을 살짝 색깔만 바꿔서 또 묻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물어 제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자들이 엉터리인 것이 지들이 한번 해보라 그래. 질문을 200가지씩이나, 이 질문을 200가지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질문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다? 그럼 도대체 질문을 몇 개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했던 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시간 끌기용이라는 겁니다. 송영길 붙잡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했어 라는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수사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면 뭔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액션이 더 많은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오히려 설득력은 떨어지는데 한 가지 행동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 행동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을 붙잡아 왔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있다가 나갔다. 그럼 그게 뭐다? 아이고 죄가 큰가 보다. 이런 인식과 선입견을 콕 심어두는 거죠. 그렇게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겁니다. 많이 준비했다기보다 했던 질문을 반복해서 이른바 양을 부풀린 거죠. 검찰이 요즘 하는 수사 행태가 이렇습니다. 증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딱 들이밀면요. 사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진술과 진술을 짜 맞춰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인데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들이다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수사를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약간 다른 사람의 진술,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의 진술을 살짝 바꿔가지고 서로 다른 진술을 같은 진술인 양 짜 맞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막상 당사자, 메인 피의자의 진술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메인 피의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부인하겠죠. 그러면 이 부인한 이 얘기를 어떻게든 뒤집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 말꼬리를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했던 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특이한 게요. 같은 질문인데 같은 질문을 3번, 4번, 5번 받으면은요,
대답이 살살살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다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거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자, 검찰은 이걸 노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거를 노리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묵비권입니다. 근데 정치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비권을 선택할 때는 다른 준비, 어떻게 보자면 다른 언론 플레이 준비를 차분히 하고 가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여하튼 묵비권을 택하기 힘든 송영길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에서 13시간에 걸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로서는 허가 찔린 거죠. 검찰로서는 그 13시간 동안 어떻게든 간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끔 정말 못 견디게,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검찰이 결국 진 거죠. 지금 보면은 검찰이 송영길 대표의 묵비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막 시비조로 나오고 빈정거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다? 실패했다는 거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한마디라도 하면 어떻게든 왜곡을 해보겠는데 왜곡할 만한 소재,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게 지난 4월이거든요. 4월에서 12월, 무려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됐습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는 프랑스에 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급거 귀국해서 국내에 들어온 지 무려 7개월 만에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송영길 대표는 2번, 3번씩이나 검찰에 가서 나를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검찰이 그때마다 돌려보내죠. 아니 그럴 거면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소환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소환하라고 국내 들어오라고 생지랄을 떠는 건 뭐야? 하여튼 미친놈들인 거죠. 만약에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검찰 욕먹었을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안 하던 짓거리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짓은 누가 하느냐? 전형적으로 당시 안기부가 하던 짓이죠. 그 공안 세력, 안기부 국정원들이 하던 짓을 지금 검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질이죠. 자, 이 8개월 동안 검찰이 한 거라고는 증거는 없이 진술을 얻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8개월 동안 계속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8개월 동안 그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달달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찰청에 매일 불려가다시피 해서 8개월 동안 거의 한 3, 4개월 정도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검찰에 불려가서 사실 개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롭힌 거는 뭐겠어요? 검찰이 지들이 원하는 진술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기 위한 거죠. 부인하면은 말을 살살 유도를 해서 유도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증거를 못 찾은 거야. 결국 검찰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나중에는 돈봉투 사건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먹사연이라는 그 연구단체, 이 사단법인에 대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법인에 기부금 낸 분, 이 기부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야, 네 송영길한테 정치자금 줬지? 솔직히 풀어. 그러면 내가 이거는 빼줄게. 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다는 겁니다. 못돼 처먹은 놈들이죠. 이게 검사인가요? 이런 새끼들이 검사야? 솔직히 이런 건 양아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양아치들이 검찰청에 앉아있다는 게 정말 참혹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조작 수사를 8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소환이 어려웠대요. 갑자기 8개월 만에 소환을 했던 이유는 그 사이에 강래구가 배신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기가 어려웠죠. 검찰 수사가 지금 난항에 빠진 상태였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검찰은 이 송영길을 결국엔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언제 어떻게 검찰이 탈출구를 찾아 나가느냐, 이른바 출구 전략이 더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에는 장사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 강래구 전 사무부총장이 결국에 백기를 든 거죠. 그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한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재 강래구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강래구 씨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동규하고요 너무 판박이야. 진짜.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강래구가 굴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 급한 상태죠. 아시다시피 지금 안팎으로 윤석열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핸드백 사태, 디올 사태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고요. 검찰 역시도 연이어 터지는 검사 탄핵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조직을 추스르고 단도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검사들이요 지금 드러내놓고 윤석열 정권 한동훈 이 법무장관에서 이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단일한 체제가 아니야. 지난 선거 때만 해도 친윤석열 반윤석열 가리지 않고 다 윤석열을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직계 라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슬슬 꼬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윤석열 쪽하고 안 놀래 라고 한다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검찰, 윤석열, 이원석, 한동훈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네. 어떻게든 간에 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 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떠나지 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지. 자,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때 맞춰서 이 강래구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봉투와 관련돼 가지고 11명 얘기를 했네, 20명 얘기를 했네 하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바로 이 진술을 검찰이 빌미 삼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송영길 대표를 수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농성하고 할 때 검찰은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야. 그러면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강래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협박도 했을 거고요. 회유도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강래구 씨가 이렇게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굴복했고 그래서 배신을 때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강래구 씨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유동규의 진술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증거 없이 카더라, 내가 들었다,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검찰이 법정에서 강래구가 그런 진술을 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듭니다. 그리고 소환에 들어가는 거지. 유동규한테 써먹었던 수법과 매우 동일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기에 앞서서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혹은 참고인이든 검찰이 함부로 소환해서 조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진술이 오염이 되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또는 수사 외적으로 이 증거를 짜 맞추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막으려면 법원이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법원이 핵 풀어져 가지고 검찰 하는 대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역시 유동규 때와 똑같이 강래구의 진술을 법정에서 끌어내고 그것을 핑계 삼아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진짜로 똑같냐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얼마 전에 법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녹취록이라면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 내용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윤관석 의원이 얘기합니다. 김병기가 오더를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송영기를 응원한다고 오더 내렸어.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래구가 답을 합니다. 백혜련이도 지금 제대로 안 해. 자, 어떻습니까? 이게 돈봉투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여러분, 돈봉투와 관련이 있습니까? 김병기가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있어. 들어준다더니 백혜련이도 잘 안 해. 우리 편 들어주기라고 왜 이러지? 이게 돈봉투 뿌린 증거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돈봉투 뿌린 증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중동은 돈봉투 뿌린 증거라고 동네방네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게 돈봉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선거운동 제대로 안 된다. 분명히 설득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뒤통수 때리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돈봉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 마치 그 정민용 녹취록, 정민용 녹취록에서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 혹은 뭐 280억과 관련이 있다. 뭐 420억과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짜 맞췄던 그런 진술들 기억하시죠? 나중에 뉴스타파에서 이 녹취록 전문을 쫙 놓고 나니까 아니네 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과 비슷하죠. 검찰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그 많은 내용,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분인가 뭐 400분인가 하는 그 정도로 길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 녹취록 중에 딱 요것만 딱 드러내가지고 이게 돈봉투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돈봉투 증거 맞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까? 자, 다음 주제를 다음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백현이는 지금도 오더 안 내려. 맨날 그러면 내렸다고 말만 했던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진짜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자,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검찰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정황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증거 되나요? 맞나요? 자, 보시다시피 이건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근데 이걸 검찰은 증거랍시고 공개하고 조중동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검찰 얘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뭐? 그죠? 근데 이게 뭐일수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야? 강래구가 여기에다가 법정에서 진술 하나 더 붙여준 거야. 돈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한 거라고. 의미를 하나 더 붙여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유동규와 똑같지? 전혀 뭐 정민용 녹취록이니 그 녹취록, 그 녹취록 내용에 나오는 거 하나도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데 거기에 남욱인이 유동규가 막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증거가 되는 것처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강래구는 제2의 유동규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박용수 이꼴 송영길 수사 힘받나?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이날 강 씨의 증언 가운데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윤관석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송 전 대표가 캠프 상황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증거도 나왔다. 박 전 보좌관 측이 이정근 녹취록에서 모든 결정을 용수화한다는 말은 주요 사항 결정을 용수가 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보좌관인 용수가 송영길 후보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온다는 뜻이냐 라고 하니까 강 씨는, 강내구죠, 후자가 더 가깝다라고 말했다. 자, 뭐예요? 남의 진술, 남이 한 얘기인데 남이 한 얘기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고, 아,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검찰한테 유리한 진술하는 거죠. 이거는 말한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아, 이게?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이겁니다. 제가 또 이걸 또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라고 한 거냐면, 박용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입니다. 이 변호인이 이런 얘기해요. 자, 이게 용수한테 보고하고 용수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아니면 용수를 통해서 송영길한테 뭐 의견을 듣는다는 거야? 당연히 강내구 입장에서는 아유, 송영길의 뜻을 듣는다는 뜻이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검찰은, 그리고 조중동은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뿌린 정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이 말이, 아니, 돈 봉투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용수가 많은 걸 결정한다. 그게 왜? 그게 송영길이 돈 봉투 뿌렸다는 증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죠? 예, 별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강내구가 의미를 덧붙인 거죠. 윤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윤색을 해놓고 이게 증거랍시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사후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물증이나 다른 어떤 보강 증거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이렇게 무슨 뜻이냐 라고 증언한 거, 오로지 진술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 여하튼 정리를 하면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재판 돌아가는 상황은 강래구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유동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강내구는 이재명 대표를 또 물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동규가 협조해 주는 대신에 유동규는 형량에서 선처를 받겠다는 거죠. 혜택을 입겠다는 거죠. 강내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내구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비리를 저질른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업가한테서 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송영길을 주려고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자신의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형량이 감해지죠. 본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송영길이 최종 목적지였다고 하게 되면 잠깐 중간 당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주범은 송영길이고 자기는 종범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러면 형량이 떨어지겠지. 즉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송영길 앞에 덮어씌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유동규하고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강내구는 제2의 유동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런 그림을 짜놓고 송영길 대표를 부른 거예요. 강내구를 제2의 유동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강내구의 진술을 잔뜩 쌓아놨어.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함정으로 몰고 가기를 해서 몰아가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이나 말실수를 끌어내고 싶었을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송영길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검찰로서는 허를 찔린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검찰이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의 진술, 누군가가 송영길을 모함하는 진술을 잔뜩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송영길을 불러다가 자 이렇게 몰아가기 식으로 추궁을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이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검찰은 그 설명들의 일부만 똑
똑똑 잘라가지고 원래의 취지와 의미는 변질시켜서 끼워 맞춰요. 그래 놓고서는 이런 진술이 나왔다. 그래서 뭐 송영길이 사실상 일부를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쫙 할 거야. 나중에 이렇게 헛소리 해놓고 나면 뒤집기도 힘들어요. 그런 짓을 지금 검찰이 무차 해왔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이런 장난질을 안 친 적이 없어요. 거의 매번 쳐왔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만 했다 하면 검찰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윤색하고 의미와 취지를 조작하고 왜곡해가지고 지들 입맛에 맞게 바꾼 다음에 그것을 언론 플레이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걸 법정에 또 제출하는 거야. 그럼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야. 애시당초 법원에 가기도 전부터. 그런 상황을 지금 검찰이 지금 그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 함정에 안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진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함정을 팠는데 송영길이 안 빠지네. 아씨. 그러니까 어떻게? 기자들을 만나서 짜증을 낸 겁니다. 아씨 말이야. 뭐 언제는 쳐들어와가지고 조사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불렀더니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아이씨. 자, 기자를 만나서 짜증을 부린 검사. 그런데 그 검사가 짜증 부린 거를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쓴 거죠. 이거 뭐 하려고 이런 짓 해?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소환하라던 송영길 막상 불렀더니 묵묵부답. 아니, 묵묵부답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진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사실 검찰 수사가 끝인가요? 법원 판결이 끝 아닌가요? 따라서 그래서 진짜 진위를 따지려면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내가 말 안 하겠다는 뭐 나 빨리 불러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지금 인터넷이 끊겼어요. 지금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오늘따라 버퍼가 심한 건지 이게 무슨 일인지. 자, 제가 지금 이 방송,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인터넷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 손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 안 되면 방송하는 장소를 좀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참 유독 이 버퍼가 심하네요. 이거 뭐 이 KT인지 SK인지 전화해가지고 좀 따지든지 해야지. 이건 참 답답하네요. 자,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자, 마지막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이 검찰 얘기를 그대로 받아 써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자들은요, 검찰 얘기를 오히려 시비를 걸어야 돼요. 왜? 검찰은 권력기관이잖아. 그 권력기관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서. 마치 이거는 옛날에 안기부나 군사 독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쓰던 기자들. 네, 방송이 끊겼어요. 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유달리 지금 그 접속에 에러가 많이 나네요. 예. 돈풀이 TV님, 건투비님, 그 다음에 데캉님, 메인 이벤트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잘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IP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네. 이게 참 문제가 있네요. 이딴 식으로 망 관리를 하면은 이거 뭐 되겠어요. KT는 이제 쓰지 말아야겠네. 정말 KT 짜증나. 자, 구글이 당 떨어졌나?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던 얘기, 중간에 끊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언론은요, 원래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권력기관과 함께 권력기관의 나팔수가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군사 독재 시절에 이 군부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개새끼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국정원 얘네들의 나팔수가 됐던 언론, 그 뭐가 됩니까? 예. 민주주의의 적인 거죠. 자, 어떤 경우라도요, 언론이 권력기관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꼭꼭 집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권력기관, 검사가 짜증낸 것까지 그대로 받아 쓴다면 이건 더 이상 기자가 아니죠. 얘네들은 아주 헐값에 검사들의 얘기를 선전해주는 아주 그 양아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 창녀인거지, 창녀. 이런 거 보고. 요새는 창녀란 말 쓰지 말라 그러죠. 예. 누구 말 맞다나 그렇게 얘기합디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아니면 성매매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심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요새 언론 수준 보면은 짜증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송영길의 묵비권 헛찔린 검찰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